자,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데이점 뉴스. 주택 청약 자격과 관련해서 주택 소유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주택 소유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과 예외 사례들을 공부해 왔습니다. 오늘이 그 예외 사례로는 이제 마지막 사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고요. 자, 앞에 것들을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영상에 다 저장이 돼 있으니까 언제든 찾아보시고 확인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. 자, 우리는 일단은 주택을 갖고 있지만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그런 예외 사례들을 계속해서 살펴봐 왔고요. 오늘 그 10번째 이제 마지막 예외 사례가 될 겁니다. 자, 27조 제5항 국민주택의 일반 공급과 관련된 규정들이 있는 것이고요. 제28조에는 민영주택의 일반 공급에 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 뭐 이제 27조의 5항, 뭐 28조의 제10항, 제1호면 어떤 순서에 따라서 쭉 그 이제 당첨자를 정하는데 다 해봤는데도 안 되고 남을 경우, 이것도 뭘 다 해봤는데 안 되고 남는 물량, 이 물량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서 분양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역시 청약시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해당 분양권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. 그러니까 이렇게 갖게 된 분양권을 만약에 팔아서 그것을 사는 사람이 생기잖아요. 이 분양권을 산 사람은 이런 분양권을 갖고 있지만 그 사람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. 청약할 때.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쨌든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서 지금 현재 분양권으로 갖고 있는 경우, 이 경우는 청약 시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분양권은 경쟁이 없이 미달된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. 그러니까 청약이라는 게 막 경쟁이 붙고 거기서 이제 어떤 선발된, 당첨된 이런 이제 사람을 말하는 건데 지금 이 위의 사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아닌 거죠. 예. 뭐 경쟁도 없었고 당첨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이 케이스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않아서 무주택자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경쟁 없이 미달인 경우. 만약에 주택형을 기준으로 경쟁이 있었는데 누군가 당첨자가 있었고 근데 미계약분이 나와서 그거를 선착순으로 공급받았을 때는 주택으로 본다는 겁니다. 근데 경쟁도 그러니까 애초에 미달이었고 뭐 따로 미계약분이 생겨서 운 좋게 자기가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미달이었던 거예요. 네. 그래서 경쟁 없이 그냥 떠안게 된 거죠. 어떻게 보면. 네.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 사람은 이걸 떠안게 된 걸 수도 있어요. 미분양 아파트를 떠안게 된 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거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고 무주택자 자격을 준다는 겁니다. 다만 이 27조와 28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주택, 또 민영주택에 대한 거고요. 이게 적용되지 않는 도시형 생활주택, 그리고 30세대 미만의 임의공급 분양권, 이런 경우는 경쟁이 없이 뭐 분양권을 갖고 있더라도 이건 주택으로 본다 라는 겁니다.
27조와 28조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경쟁 없이 미달로 분양권을 받은 경우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라는 것이 이 10번째 예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주택 청약과 관련해서 주택 소유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느냐를 이때까지 공부했고, 그 중에서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느냐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. 이 부분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, 그리고 지금 한번 본인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생각해 보신다면 조금 더 청약에 대해서 한 걸음 가까이 다가서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신이 무주택자였다고 생각했던 분들도 현실적인 것들을 알게 되셨을 것이고, 자신이 유주택자라고 생각해서 청약을 포기하셨던 분들한테는 또 그 중에 일부 분들은 무주택자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런 케이스도 분명히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. 그런 분들은 청약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가능성을 놓지 마시고 계속 관심을 가지시면서 기회를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.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우젠 뉴스,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. 자, 다음 영상에서는 그러면 이런 예외 사례가 겹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, 혹은 그러니까 예외 사례가 만약에 두 개가 겹쳤을 때 그 두 개의 예외 사례를 모두 인정받을 수 있느냐, 아니면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 경우에는 또 주택을 가진 것으로 취급하느냐, 이 부분을 정리해 놓은 표가 있거든요. 그것을 보면서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많이 눌러주시고, 저도 여러분과 더 자주 만나 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